다음은 건강한 사무환경 구축 기술 지원 규정입니다. 기술 지원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안법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규정입니다. 목차는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 기준, 사무실 오염물질별 관리 기준, 사무실 오염물질별 평가입니다. 아직 사무환경 구축에서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3가지만 먼저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오염물질의 정의는 분진, 가스, 증기 등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사무실의 작업환경 관리 기준은 첫 번째 기적. 기적은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1인 10세제곱미터 이상. 두 번째 환기는 직접 외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사항은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성능의 설비를 갖춘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온도와 습도입니다. 실내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인 경우에는 난방등의 적절한 온도 조절을 하고, 실내를 냉방하는 경우에는 방의 실내의 기온과 외부 온도 차이가 10도 이하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중앙집중식 공기정화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실내 기온이 섭씨 18도 이상, 24도 이하, 상대 습도가 40% 이상, 70%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기류는 공기정화 설비 등에 의해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고, 기류 속도는 몇 초당 0.0075m 이상 0.015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0.15m 이하. 작업장의 조도는 작업 구분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정밀 750, 정밀 300, 보통 150, 기타 75. 여기서부터는 2분의 1.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영상 표시 단말기 VDT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화면 바탕 색상이 검정색 계통일 경우 300룩스에서 500룩스, 흰색일 때는 500에서 700룩스로 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검정색일 때는 300에서 500, 흰색일 때는 500에서 700.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해야 되고요. 현장과 격리벽을 설치하거나 전파를 방지 위한 조치를 하면 되고, 급수는 수질검사, 배수는 정상적인 기능이 발생하면 됩니다. 다음은 사무실의 청결로, 이 내용은 안전보건규칙에 있는 내용으로서 분진 발생을 최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실외에서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있을 때는 통풍구, 창문, 유입구 등의 공기 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표면 및 정화 설비 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해야 되고,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제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휴게 설비는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요. 공기 정화 설비 등을 점검하고, 이것도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기록한 서류는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설비 점검하고 6개월마다 1회씩 점검하고 기록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사무실 주변 기기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작업 자세는 작업 시 올바른 작업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무실 오염물질별 관리 기준입니다. 기존에 고시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기정화 설비 등 중앙 집중 냉난방식으로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고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2조 오염물질 관리 기준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관리 기준은 총 10종이 있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총부율세균, 곰팡이가 있습니다. 상세 기준은 초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는 상세 기준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100, 초미세먼지는 반인 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3생이고 일산화탄소는 농도가 10ppm,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산화질소는 0.1ppm.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산화서 일산화 갈 때 1이 하나 빠지고 2분의 1. 여기에서 갈 때 0이 2개 빠진다. 그래서 0을 2개 빼고 그러면 10 여기에서 마이너스 0이 2개 빠진다. 그러면 이산화질소는 0.01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통일해서 100 마이크로그램 미터 3승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500 라돈의 경우에는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을 하고 지상 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하고 사무실 내에 라돈 농도는 148 베크렐 미터 3승입니다. 총 부유 세균과 곰팡이는 CFU로 나타내고 총 부유 세균은 800 CFU, 곰팡이는 500 CFU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무실 오염물질별 평가는 측정 대상은 앞에서 말한 10종이고 평가 항목은 오염도를 평가하는 항목은 밑에 측정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5조와 6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쭉 10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측정 횟수는 연 1회입니다. 조금 다른 거는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여긴 1회 이상 하고 만약에 신축 건물이나 대수선 등의 변경을 하게 되면 입주 전에 한 번 더 cep실해야 합니다. 건축법 관련해서 실효 채취 시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업무 시간 동안 6시간, 일산화탄소는 20, 업무 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을 하고 일산화탄소는 10, 업무 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합니다. 이산화질소는 업무 시작 후에 1시간, 종료 전에 1시간, 1입니다.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업무 시작 후 1시간, 종료 전 1시간 전,
30분간 2회입니다. 11302, 11302, 11302. 라도는 3일 이상 3개월 이내 연속 측정으로 단기 측정을 합니다. 총 부유 세균은 업무 시작 후 1시간에서 종료 1시간 전까지 최고 실내 온도에서 1회 측정합니다. 곰팡이도 동일하게 업무 시작 후 1시간에서 종료 1시간 전 시간까지 최고 실내 온도에서 1회 측정합니다.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샘플러를 장착한 시료 채취기에 의해서 채취를 하고 중량 분석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비분산 적외선 검출기에 의한 시료 채취를 하고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을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비분산 적외선 검출기 또는 전기화학 검출기에 의한 채취를 하고 역시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을 합니다. 이산화질소는 고체 흡착 간의 시료를 채취해서 분광 강도계로 분석을 하고 포르말데히드는 2.4 DMPH가 코팅된 실리카겔간이 장착된 시료 채취기에 채취하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UVD 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MPD로 분석을 합니다. 초기발성 유효화물은 첫 번째 고체 흡착관, 두 번째는 캐니스터로 채취하고 고체 흡착 열 탈착법 또는 고체 흡착 용매 추출법을 이용한 가스 크로마토피로 분석을 하고 캐니스터를 이용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합니다. 라돈은 자동형과 수동형이 있는데 자동형은 라돈 연속 검출기, 수동형은 알파트랙, 충전막 전리함 측정 등을 합니다. 알파트랙은 장기간 측정 시 사용을 많이 하고 충전막 전리함은 단기 측정 시 사용을 많이 합니다. 3일 이상 3개월 이내 연속 측정을 한 뒤에 방사능 감지를 통한 분석을 합니다. 총 부유세균과 곰팡이는 충돌법을 이용하는데 총 부유세균은 부유세균 채취기, 곰팡이는 부유진균 채취기로 채취를 합니다. 분석 방법은 채취 배양된 균주를 세어서 공기 최적당 균주수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측정 지점은 근로자의 호흡기 및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근로자 작업 행동 범위의 주 작업 위치에서 근로자의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호흡기 높이. 이런 측정을 했을 때는 기록사항을 5년간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사항은 작업방 시점과 사무실 공기관리 시점을 준용하면 되겠습니다.